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토도독님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토도독님을 모시고 재밌는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도독님은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할 수 있으세요? 네 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이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망해요. 하루에 4, 5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딜 거예요. 그래서 토도독님은 상품 업로드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제가 네, 그러고 이렇게 싶습니다. 하면 망한다. 네, 하루에 앞에 일자를 붙여도 될까 말까 한데 15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건도 쌓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데 병행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5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도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체크카드를 쓰느냐, 일반 신용카드를 쓰느냐? 지금 입장에서. 네, 지금 입장에서. 지금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원래는 뭐 썼어요? 원래는 체크카드 썼어요. 원래 체크카드 썼어요? 네. 체크카드 쓰면 망합니다. 네. 체크카드 쓰면은 손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분이 뭐 체크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뭐 사용하면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적인 혜택도 있죠. 체크카드가 동제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구매대행러잖아요. 구매대행 셀러는 해외에서 결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 3일 뒤에 매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환율을 높게 해서 현금을 빼요. 그래서 손해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용으로 한 달 뒤에 한도 전까지만 쓰면은 한 달에 한 번 출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갚을 돈을 지금 신용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훨씬 더 좋고 연회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연회비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신용카드가 좋냐면 뭐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농협에서 나온 카드도 좋고 그리고 국민 가오누리 카드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고 어떤 혜택이 좋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뭘 것 같아요? 1번 항공 마일리지, 2번 적립금. 2번까지 있어요? 2번까지밖에 없어요. 적립금.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경제학에서도 나온 건데요. 현물을 줬을 때와 현금을 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잖아요. 현물은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효용이 높지만 난 이걸 원하질 않아. 오히려 현금을 줌으로써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게 당연히 많잖아요. 마일리지를 줘갖고 마일리지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저가 항공은 마일리지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받아서 마일리지를 사는 게 더 낫다. 자, 좋습니다. 처음 거 하나 예. 예. 신용카드 이제 처음 만들었잖아요. 네. 처음 만들었는데 네. 은행에서 사실 만들어 주실 때 추천해 주시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런 거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카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보다 좋은 혜택이 있다.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하셔라. 네. 라고 막 권유를 엄청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상품을 했고요. 이거 또 이러면 망한다. 자, 보세요. 모든 판매하는 사람 입장은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걸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카드도 아마 그걸 한 장 발급받아서 토도독님이 쓰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가장 떨어지는 게 많은 걸 거야. 선생님 보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란 게 그래요. 가장 유리한 걸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구매대행 셀러들이 가장 좋다고 추천하는 거. 그냥 눈 딱 감고 앞만 보면서 그것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온쿰사에 보면은 어떤 카드가 좋은지 커버링을 그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적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적어서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거보다 이게 더 좋대? 이게 더 좋다고. 뻥이야. 자기한테 더 유리한 거겠지. 물론 진짜 토도독님을 위해서 정말 더 좋은 카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토도독님 언제 봤다고. 토도독님 가족도 아닌데 초면인데. 예, 초면인데 당연하지. 그냥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망한다. 예, 좋습니다. 자, 토도독님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인들과 다르게 이제 세금이라는 측면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도
세무사를 써야 하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무사에 전화를 합니다. 저 구매대행 셀러인데요. 저 기장대행을 맡겨야 되나요? 뭐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무사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전화하면 아싸 하나 잡았다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죠. 세무사님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호구 하나 잡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세무 기장 대행을 맡기냐 vs 신고 대행만 하느냐. 저는 세무 기장 대행으로 했어요? 아니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자, 보세요. 기장을 할 게 없어. 매출이 없는데 무슨 기장을 해. 기장 대행이 뭐냐면요.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고 매월 기록을 해주는 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어설프게 알면 망한다. 네. 자, 보세요. 세무 기장 대행은요, 여러분, 정말 매출이 많거나 직원들이 많을 경우, 진짜 내가 돈을 주고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정도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전되고, 정보가 아무래도 이제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웬만한 의사보다 내가 진짜 걸린 질병에 대해서 환자가 더 잘 알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 그런 무지함이 이제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가세 자료 만드는 거 꼼꼼하게 잘 만들고 신고를 대행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럴 때만 대행을 쓰라. 한 번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일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간이 사업자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고 대행만 이용하거나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러다가 매출이 진짜 많아졌어. 그리고 직원도 뽑았어. 오히려 기장 대행료를 내는 것보다 기장 대행을 맡겼을 때 얻는 게 더 많다 싶을 그때는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하시잖아요. 네. 수동 상품과 반자동 상품을 올릴 때 토도동님의 수동 상품은 어떤 상품 위주로 올리고 반자동은 어떤 상품으로 올린다. 있습니까? 저는 수동 상품은요. 네. 좀 더 내가 이 상품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한 줄이라도 내가 좀 더 얹고 싶다. 제 네. 마음의 픽. 네. 그리고 반자동은 그냥 이거 뭐 남들도 다 팔지 하는 거. 음. 그런 거를 반자동으로 올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여러분, 수동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수동으로 올렸잖아요. 현지 사이트하고 링크가 없어요. 그 뜻은 뭐예요? 현지 사이트에서 가격이 변하거나 품절되면은 내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갖고 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시즌성 상품이거나 올해만 나오거나 정말 여름에만 나와서 잠깐 사라지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걸 올리게 되면은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올리면 뭐해. 품절이 빠르게 되고 스테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수동 상품은 오히려 1년 내내 스테디하게 판매가 되고 늘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 가격이 어느 정도는 변하겠지만 그 범주 안을 내가 커버리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품을 올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열과성을 다해도 되지. 반자동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시즌성 상품이거나 그리고 사이즈가 많거나 옵션이 많아갖고 올리기 힘든 상품이거나 그리고 중간에 품절이 있을 때 재고 싱크만 맞추면은 전부 다 재고 싱크가 다 맞춰져서 가격도 변동되고 품절이 생기면은 내가 올려놨던 게 품절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로 올리는 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참고로 투플렉스는 가격과 재고가 싱크가 됩니다. 버튼 한 방에.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도동님한테 5번째 질문을 할게요. 일본 브랜드에 대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본 브랜드는 일단 구글 재팬에 들어가서 네. 브랜드를 검색하죠. 브랜드 어떤 브랜드요? 그냥 일본 브랜드 가타카나로 일본 브랜드라고 칩니까? 니혼 브랜드 이렇게 칩니까? 아니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브랜드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파고를 그러면 켜야 돼요. 네. 파파고를 일단 켜서 네. 검색을 해야죠. 네.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 브랜드의 이름을 1어로 근데 그 해달라. 찾고자 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아예 그것까지? 예. 일본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예.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줘서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처음인데 어떻게 브랜드를 알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일본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세이도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게 되잖아. 그럼 그것만 올리게 될 거야. 근데 브랜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수량.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다시 질문할게요. 그 브랜드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망한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 아무래도 가장 많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 윈도우라고 있어요. 쇼핑 윈도우 가시면은 이제 해외 직구 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일본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일본 상품을 조달하시는 분들, 보내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브랜드들만 쫙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대충 일본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유명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엑셀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구글 JP나 야후 JP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현지 일본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후 쇼핑에만 들어가도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것들, 브랜드 순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보고요. 초보가 하는 방법이고요. 진짜 중수, 고수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수가 됐을 때 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올게요. 이제 6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자, 토도독님이 이제 상품 등록을 마치고 주문이 들어왔어. 그리고 주문을 넣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품 깔아놓은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CS 중에 굉장히 거친, 좀 과격한 그런 CS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내 주문을 넣었어요. 이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그때 주문한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뭐뭐 상품 그거 왜 안 와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니 네가 안 보냈으니까 당연히 안 갔지. 죄송해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끊지 말아봐봐. 야, 끊지 말아봐봐. 야, 니 알아? 내가 무슨 상품 시켰는지? 지금 고객 정보에 다 알려주신 걸로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요. 확인하고 금방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직 안 받았냐고 물어본 거는 뭐야? 네가 내가 상품을 보낸지 안 보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거치게 막말을 하거나 혹은 다짜고짜 막 좀 몰아세우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네. 자, 이거 파스타 하나 올라갔습니다. 나간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죄송합니다가 음.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끊는 편이에요. 저도 CS를 좀 받아봤는데 일단은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하고 정확한 상황이 되면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망한다. 이것도 네, 왜냐면 지금 1인 셀러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네. 뭘 알아보고 연락을 줘. 그냥 전화를 받지 마.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 받는 게 유행이에요. 안 받으면 톡? 안 받으면 톡인데 어떻게 톡으로 유의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받게 되는 거 가장 먼저 얘기할게요. 받게 돼서 심한 얘기 들었어. 그러면은 눈물부터 날걸요? 일단 무서워. 무섭고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뭔가 굉장히 피해를 준 것 같고, 죄송해. 이런 기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내 감정을 왜 이런 데다가 소비를 하고 그래. 차라리 더 일을 하고 해야지. 계속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번아웃 오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일을 하기 싫어져요. 요즘은 거의 비대면이 대세라서 톡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팁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요즘에 그런 문구가 많이 보이더라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전화로 하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마치 큰 회사 같고 그렇게 응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컬러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받아봤어. 네, 무조건 전화할 때마다 그냥 계속 맞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전화를 100번 해도 안 받아. 받아요. 계속 바빠요. 네. 내 전화 안 받아. 그러면은 이분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텍스트로 남기는 것들은 본인도 남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칠게 못해. 그리고 용건만 간단히 할 거야. 그러면서 그거 보고 그거로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일일이 다 대응해주면 지금 하루 5시간밖에 일 안 한다며. 그 이미 30분 뺏겼어. 그리고 마음 상해서 2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면서 친구들 불러고 커피 한잔 하다 보면 하루가 가. 그런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또 전화해야 돼. 전화해서 또 상처받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그렇게는 차라리. 자, 이제 7번째 질문인데요. 소두동님은 지금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죠? 네.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하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근데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 한 70만 원 되나요? 80만 원 되나요? 600만 원 됩니다. 오, 그래요? 야, 요즘은 많이 내주는구나. 그분이 많이 힘써주셨어요. 그분이 왠지 알아? 추천해주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도가 600이나 나와? 저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월급 맞아요. 정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요즘 많이 나오는구나. 그분이 힘써주신다고 진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노란한 걸 수도 있어. 일단 정신승리 행복회로. 네, 그런 걸 수도 있어. 괜찮아.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카드 한도가 낮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드 한도를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매출액이 너무 오버가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카드가 안 돼. 그리고 현금도 없어.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카드? 오! 오! 맞아. 오! 성공! 네. 자, 구매대행에서 이거 아셔야 되는 건데요. 사업자 카드로 배우자 카드 등록은 못 해요. 왜냐하면은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하기 가능한 거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토토동님의 남편분의 카드를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가 나요. 그러면은 내가 쓴 비용을 국세청이 모를 텐데 괜찮을까? 그런데 어차피 해외에서 결제하는 대부분의 매출들은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국내 가맹점에 있는 것만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는 매입건에 대해서만 우리는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카드로 긁어도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그 자료를 모아놓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우자 카드도 내가 긁어도 그것만 잘 모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문제 없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토도동님이 어느 날 주문해서 알람 소리가 띠링 하고 울렸어요. 딱 보니까 500만 원짜리 상품인 거예요. 근데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심장을 잠깐.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 팔면은 100만 원 남아.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네. 주문이 들어가. 네. 주문이 들어갔는데 반품을 하겠대. 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1번 현지에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국내에 들어와서 다 물건 받았는데 반품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경우 먼저 답변해 주세요. 1번은 현지에서 리턴. 현지에서 리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현지에서 반품입니다 하고 주문 취소 딱 하고 네 그렇게 주문 취소를 먼저 해요? 거기 그 배대지 사장님께 전화를 해봐야겠죠? 문의를 하거든요. 네. 맞긴 맞는데 사실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내가 준 돈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객님이 준 돈으로 제가 산 거기 때문에 환불 받아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환불 받아야? 그러니까 좀 약 올리는 거야. 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금액이 너무 큰 거야. 근데 환불하겠다는 거 갑자기. 속쓰리잖아. 저 그 돈 드릴 돈이 없어요. 왜냐면 고객님 돈이 주신 돈을 산 거기 때문에 환불 받아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현지에서 반품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왔는데 국내에 왔는데 받아보고 해요? 예. 아, 왜 그럴까? 근데 반품이 안 된대. 왜 그럴까? 현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 이게 중국일 경우엔 답이 없어요. 근데 일본일 경우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내가 쓴다. 내가 쓴다. 500만 원짜리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일본... 설득한다. 설득해본다. 왜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반품하고 더 싼 데서 파는 데 있어서 거기서 할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안 되면은 뭐 그러지 마시고.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할 거예요.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500만 원짜리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인종을 호소할 문제는 아니죠. 그쵸.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불해 주세요. 반품 받아가세요. 네. 어떡해. 뭐야? 그러면 망한다. 예. 물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반품을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받아줘야겠죠.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 상품 어떻게 반품할 건데? 그래서 딱 현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해당 상품은 출고된 지 7일이 지나면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에 모셔야죠. 안 돼. 이러면 망한다. 이런 거 3개 정도 팔려서 3개 반품하잖아? 그럼 1,500만 원이잖아. 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는 좀 꼼수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 이런 데서는 자주 써요. 뭐냐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최종 도착지가 어디예요? 아마존 입장에서 혹은 라쿠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예요? 최종 도착지가? 현지 어디? 배대지. 배대지죠.
배대지잖아요. 그럼 배대지에서 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건 맞잖아요. 배대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물건을 받았는 건 맞다.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직원이 이 물건을 받아줬다. 사실 이 물건을 기다리다가 결국엔 안 와서 나는 그냥 휴가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에 호소하거나 그러면은 예외 규정을 분명히 둡니다. 아, 그쪽에다가 호소를. 네, 아마존이나 이쪽에다가. 이쪽 말고 네. 위쪽에다가. 이쪽은 안 돼. 이쪽은 이미 설정 못해. 끝났어. 이미 하고 싶은 거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잖아요. 라쿠텐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품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의 색상의 상품과 달라. 다르다. 그러니까 나도 그동안 진상질 받았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활용하는 거야. 화면 색깔과 다르다. 이거 잘 보면은 미세하게 지금 실밥이 삐져나왔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나도 소비자잖아. 뭐 라쿠텐이든 아마존이든 소비자잖아요. 500만 원이잖아요. 눈앞에 5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액이 내 목표인 얼마를 넘기면 조금 여유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겠다. 저는 자동화 하겠다. 자동화? 네. 그러면 단서가 좀 있어요. 6개월 안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된다. 왜냐면 섣부른 자동화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람들이 뭐 시스템 얘기하고 뭐 자동화 얘기하곤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어울리는 사업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자동화라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사장만큼 소싱 능력이 있고 사장만큼 뭔가 밸런스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사업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이거를 나를 대신할 사람을 둔다고 노하우 배워서 나갈걸? 아니면 대충 하거나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장은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거든요. 나중에 소송님이 잘 되더라도 반 자동화, 반 시스템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거를 내가 이 일에서 인벌브가 하나도 안 되고 밖으로 빠진다. 이거는 사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하시면 좋은 사업가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토두동님은 지금 질문 9개 중에 망하지 않는다는 몇 개 받으셨어요? 1개 받으셨죠? 1개 반. 1개 반?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토도동님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좀 회사를 운영하시고 한다면 최소한 망하진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새롭게 만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코너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상태여서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관점 자체가 저는 셀러가 아니고 구매자였기 였었고.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점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라면. 네, 초보라면. 완전 처음이라면. 네. 그래서 좀 더 힘을 갖고 망하지 않도록. 자, 공식 질문이죠. 네, 아마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도독에게 나에게 투트랙이란? 저에게 투트랙이란 막차다. 막차? 네. 하면 왜 막차예요? 막차 타보셨잖아요. 네. 이게 시간 맞춰서 못하면 밤새 길에서 헤매요.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면 시간도 들어가고요. 택시 타면 돈도 많이 나가고요. 근데 이 막차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려서라도 막차를 탔다. 네, 같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막차는 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망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의견을 뭐 절대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초보자로서 뭔가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